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단연 손꼽히고 있는 종목 바로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이 세 가지의 축을 통해서 카카오게임즈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세 가지 축 중에 두 가지가 상당히 부실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장한 이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나타나면서 카카오게임즈는 완벽하게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6월 말에 출시했었던 오딘이 지난 한 달 동안 걸어온 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딘이 카카오게임즈에 현재 주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 카카오게임즈를 넥스트 레벨로 만드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목표 주가, 얼마 전에 NH투자증권에서 카카오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12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 NH투자증권은 왜 12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책정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카오게임즈를 그동안 바라봤었던 세 개의 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게임즈의 핵심 역량이라고 카카오게임즈 자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카오게임즈는 플랫폼 부분과 개발 역량과 퍼블리싱 이 세 가지의 역량이 맞물려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먼저 이 플랫폼 관점을 살펴보면요. 이 플랫폼 관점은 단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독보적인 카카오게임만의 매력 포인트임에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의 월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을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 카카오 게임하기의 월 이용자 수는 무려 1,000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객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톡이라는 엄청난 메가 플랫폼을 굉장히 잘 사용함에 따라서 누적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게임 특성에 맞는 유저를 타겟해서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타겟해서 광고를 한 덕분에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했었던 게임들은 타사 게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초반 다운로드 순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보통 게임이 초반에 흥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홍보하는 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회사에서 개발되고 서비스되는 게임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누가 봐도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각 주요 지역의 거점마다 현재 현지법인 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꾸준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놀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게임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만큼 이 부분만큼은 분명한 매력 포인트를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봤다면 두 번째는 개발 부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보통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 만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십억 혹은 몇백억을 쏟아붓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만들고서도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면 그 리스크를 온전하게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사는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서 그런지 직접 개발에 참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회사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게임 개발을 현재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주요 M&A에 있었던 영향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로 라이온하트의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이어왔고 2019년에는 라이프 MMO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또 에드페이지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또 다른 개발사의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이어오는 등 직접적인 게임 개발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지분 투자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카카오 게임의 개발을 현재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2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의 개발은 직접 개발이 아니라 자회사 투자를 통해서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한 축인 퍼블리싱을 살펴보면요, 퍼블리싱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의 주요 매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사인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라든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퍼블리싱을 담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게이머들의 익숙한 검은 사막, 배틀그라운드의 퍼블리싱을 카카오 게임즈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출을 카카오 게임즈가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퍼블리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퍼블리싱 사업은 게임 성공 후 일정 서비스 계약 기간이 지나면 바로 게임 개발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서비스 중단과 함께 매출 감소 및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사에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바로 퍼블리싱 사업의 최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무리 검은 사막이 잘 나가고 아무리 배틀그라운드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매출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은 사막 한국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가 초반에 퍼블리싱을 했으나 2019년 4월까지는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셔였고, 바로 2019년 5월부터는 개발사인 펄어비스가 직접 서비스하는 형태로 전환돼서요, 실제로 매출 인식은 2019년 4월까지만 매출액으로 인식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카카오 게임즈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검은 사막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은 사막 북미 유럽 시장은 2021년 2월 24일까지는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2021년 2월 25일부터는 개발사인 펄어비스가 직접 서비스 전환함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의 매출도 2021년 2월 24일까지만 현재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와 타사 간의 비교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개발이나 퍼블리싱 플랫폼 관점에서 타사 대비해서 확실하게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퍼블리싱과 개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불안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디바이스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PC 부분뿐만 아니라 VR, AR, 그리고 지역별 매출액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액도 굉장히 굳건하다는 점이 타사 대비해서는 분명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퍼블리싱과 개발 역량에서 어느 정도 불안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봤었던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관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매력적이지만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려의 시선이 계속되었었던 게 지난 1년 정도의 히스토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불안했었던 카카오 게임즈에 바로 오딘이라는 게임이 지난 6월 29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오딘이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두 마켓에서 모두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성적이 나오자마자 카카오 게임즈는 단숨에 7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개발한 오딘이 6월 29일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바로 NC소프트의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을 모두 제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 1위를 NC가 아닌 타사 게임이 차지한 점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는 최근 4년간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을 동시에 제친 게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현재 오딘이 만들어낸 인기가 대단한지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확인한 오딘의 1위 기록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동안 1, 2위를 도맡았던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출시 첫 분기 1평균 매출이 82억 원과 41억 원의 폭발적인 슈퍼히트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약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둘 다 1평균 매출액이 한 10억 원 중반대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첫날 판매액이 70억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2M의 매출액 41억 원 현재 과분이 넘은 상태고, 거의 리니지 M이 처음 나왔을 때 정도의 매출액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리니지 시리즈가 일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현재 오딘이 70억 정도 일평균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압도적인 1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면 오딘이 출시된 첫 분기, 그러니까 21년 3분기 1 매출 평균을 11억 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18.6억 원으로 상향했다가 최종 32.4억 원으로 74%나 파격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올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기대되는 건 단순히 한두 분기 반짝 오딘이 성공하고 매출액이 좋다가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게 아니라 오딘의 매출액은 약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니지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검은 사막,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도 첫 출시하고 나서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고 매출액이 30% 정도까지 줄어드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3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딘이 리니지의 퍼포먼스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내고 있는 만큼 오딘 같은 경우에도 이 리니지 시리즈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액이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오딘 관련 매출액이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오딘의 성공은 단순히 매출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의 리니지 시리즈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과 같은 과거에 히트했던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이 아니라 오딘은 이제 막 성공한 IP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리니지도 마치 20-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IP를 활용해서 계속 새로운 게임이 2탄, 3탄 나오는 것처럼 오딘도 향후 20-30년 정도 카카오 게임즈를 대표할 수 있는 게임으로 꾸준하게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 단순히 오딘이 얼만큼 매출액을 벌였냐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카카오 게임즈를 든든하게 버팀목 해줄 수 있는 메인 게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분기별 매출액은 3분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게임사의 특징,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영업이익률도 2021년 3분기부터는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회사로 탈바꿈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말 그대로 넥스트 레벨, 다음 레벨로 한 단계 점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한동안 5만 원 정도에 머물다가 오딘 출시한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었던 건 단순히 오딘이 대박났다 라고 하는 1차원적인 해석을 넘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꾸준하게 오딘이 계속 성공적인 IP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 점뿐만 아니라 바로 처음에 살펴본 이 두 가지 불안한 측면을 완벽하게 해결해줬다라는 점이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결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가 직접적으로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왔지만 사실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 하면 대표적인 게임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경쟁사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라고 하는 독보적인 게임을 갖고 있고 넥슨하면 피파 온라인 시리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서든어택이라고 하는 각 회사를 대표하는 메인 게임이 존재했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 게임을 찾기는 힘들었었는데 이 수많은 지분 투자한 법인 중에 바로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개발한 오딘이 대성공을 기록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훌륭한 게임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심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오딘을 통해서 대박을 냈다면 또 다른 이 많은 게임사에서 또 다른 대박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줬다라는 게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를 저평가했었던 개발 역량에서도 그동안의 불신을 씻어줄 만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퍼블리싱에서도 오딘의 성공은 퍼블리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법인, 관계법인으로 묶여있지만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지분율을 상승해서 연결 편입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딘은 이젠 퍼블리싱이 아니라 자체 개발 게임이 되는 거죠. 자체 개발 게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오딘의 IP를 내재화한다라는 점, 그리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그런 훌륭한 개발 인력들을 내재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퍼블리싱은 언제 매출액이 끊길까 불안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라이온 스튜디오는 카카오 게임즈에 편입돼서 오딘이라는 훌륭한 IP를 카카오 게임즈가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이 퍼블리싱의 우려, 그 다음에 개발 역량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씻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상장일 크래프톤의 지분 가치를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1.7%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카카오게임즈는 플랫폼과 개발, 퍼블리싱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했었지만 많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플랫폼 관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개발과 퍼블리싱에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져왔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딘이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불안함도 말끔하게 씻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의 최근의 강한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NH에서 나온 레포트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이제는 대형 게임 회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딘 바랄라이징으로 인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를 통해서 확보한 회사들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검증된 퍼블리싱 능력과 투자 회사들의 게임이 함께 시너지를 나타내면서 대형 게임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전 5년간은 완벽하게 다른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꾸준하게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게임 회사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게임 업종 평균표가 29배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이 업계 평균 대비해서는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나 개발 역량과 퍼블리싱 능력 이 모든 부분에서 저평가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카카오게임즈가 업계 평균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업계 평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퍼가 29.4배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카카오게임즈는 목표 주가가 12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NH증권에서는 최근 레포트를 발행하면서 카카오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1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는 기준으로 오늘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한 10만원 정도니까 아직도 2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NH증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업계 평균 퍼가 29배라는 거지 업계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NH증권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